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그 세 번째로 강원도 교통망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지리적,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지만 그 방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산악지형, 접경지 특수성, 인구 부족, 취약한 산업 구조. 4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꼽은 강원도 교통망이 부실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리적, 지정학적 불리함을 이겨내고 교통망을 우선 확충해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데 모든 후보가 공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통망을 새로 계획하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해 강원도를 북방경제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천 강릉 강호축 철도와 영월 삼척 고속도로 신설을 앞당기고 춘천에서 철원까지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속도로 연결 또는 고속철도 또는 철도 연결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됐던 거, 약속됐던 것들이 좀 신속하게 좀 추진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내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재건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도에서 서울, 춘천까지 이어지는 GTX-B 광역 급행철도 신설을 약속하고 서울과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5년 전에 여기 근무할 때만 해도 강원도 인구가 그때 200만이 조금 안 되고 한 180, 90만 정도 됐는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한 160만, 20만 이상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가 글로벌 녹색치유구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동해선 철도 복선화와 신금강산선 신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북한과의 기후 위기 공동 대응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강원도를 통해서 북한의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주요 지역을 잇는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원주에서 춘천, 철원까지 이어지는 철도 건설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필요 예산과 조달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각 17조 원과 11조 원을 국비로 조달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4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필요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당장 다음 주가 개학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학기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발생 상황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원격 수업 전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진 학교의 방역 대책을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실은 차량이 약품 기업에 도착합니다. 다음 주부터 학생들에게 나눠줄 자가 검사 키트 21만 3,600개입니다.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 중, 고 모든 학생에게 한 개씩 나눠줄 수 있는 물량입니다. 25개짜리 키트를 하나씩 나누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분 작업을 거쳐서 개학 전까지 각 학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개학 첫날 학생들은 우선 자가 검사 키트를 한 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4주 동안 매주 2개씩 학생에게 지급하지만 주 2회 자가 검사가 의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들이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3개 권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춘천은 강원 최고 앞, 원주는 따뚜 상설 전시장, 강릉은 장소를 조율 중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발생학교와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이동 검사를 지원합니다. 개학 첫 주는 상황 파악과 적응을 위해 학교 판단에 따라 단축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대상 기준을 학년별로 할지 반별로 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학교가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학교마다 다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융통성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학과 맞물려 확산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학교마다 제각각 다른 방역 지침이 혼란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확산세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이 제일 걱정인 거고요. 학교도 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신자가 나왔는데도 등교를 하세요, 뭐 원격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다 학교로 갈 게 뻔하거든요.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구성해 학교 문의 사항을 안내하고 집단 감염 발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배운 적도 없는 프레스 기계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크게 다쳤다는 사고,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업체의 산업 안전 실태를 감독한 결과 안전교육도 끼임 사고를 방지할 방호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하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특성화고 3학년 서모양의 왼손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의료기기 업체에 현장 실습을 갔다가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혼자 주사기를 조립하는 프레스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안전 교육은 안 받았고 그때 팀장님 바빠서 막 자세하게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하는 법 알려주고 하는 거 보고 가셨어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고가 난 업체의 안전관리가 실제로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양에게 위험한 기계를 맡기면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가 난 프레스 기계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도 설치하지 않는 등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회사에서 제의를 받아서 자료하고 저희가 그때 가서 조사했던 거 사진 이런 거 다 첨부해서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그게 신속하게 넘겨야겠죠. 수사를 해서. 학교 담당자는 실습 기간 동안 서양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학교에 배치된 전담 노무사가 실습 현장에 점검까지 갔지만 사고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나 교사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학교 측에서는 안 몰라라면은 그러면 이게 누굴 믿고서 우리가 부모들이 누굴 믿고서 학교를 믿고 취업을 시키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취업하면 되는 거지 그냥. 지난해 10월 따개비 제거 작업에 투입됐던 홍정훈 군이 숨지자 교육부는 12월 실습업체를 사전에 현장 실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학생 신분이자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인 현장 실습생들. 사고 발생 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석탄공사 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폐광 정책을 규탄하면서도 물밑에선 정부와 조기 폐광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발산 석탄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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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3곳과 본사 노조원 500여 명이 정부의 폐광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정부의 퇴직보상비 축소 정책 철회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어떠한 시기가 되면은 끝을 다가올 수 있다는 그걸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탄소 중립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장기 계획 발표에 아무런 그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석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17일 노사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폐광 대책비 지급 규모입니다. 지난해 석공노조와 정부는 퇴직금 이외에 1억 2천만 원 규모의 보상비 지급을 논의하다 의견 차이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측이 보상비 규모를 놓고 논의를 재개한 겁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이제 폐광 대책비 인상 관련해서는 이제 합리적 수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광재 국회의원도 현장을 방문해 노조와 정부의 갈등 중재에 나서 정부의 폐광대책비 보상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며 폐광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는 봄철 야생 멧돼지 개체수 증가와 영농 활동 증가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운영하고 100대의 방역 장비를 동원해 양돈 농장 진입로와 야생 멧돼지 발견 도로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 야생동물의 분변과 토양 등에 대한 상시 검사를 확대합니다. 강원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탈락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했던 강원대병원이 최종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공모 이전부터 강원도가 수도권으로 같은 권역에 묶여 있어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 환경을 고려해 강원도 단일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한국전력 전 현직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북한으로 납치됐다 귀환한 뒤 인권 침해를 당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진화위는 신청 절차를 몰라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진행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SNS를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 등 디지털 선거범죄 수사를 위한 디지털 증거물 인식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국과수는 디지털 증거인식 전담팀을 신설하고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때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 사실의 발원지를 추적합니다. 선관위 등의 단속 공무원이 범죄 의심 정보를 촬영하면 국과수가 정보 유포자 위치와 기기 정보와 같은 데이터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도입된 디지털 증거 인식 서비스는 지금까지 5만 3천여 건의 의심 정보가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을 위해 재취업 특화 교육을 추진합니다. 5060 세대 150명을 선발해 지역 산업 수요를 토대로
강원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과정을 5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탁 운영할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 훈련을 통해 신중년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춘천 지역 11곳의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절반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민들 가운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3년이 넘었다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받아야 농기계 임대가 가능합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과 관련해 시유지 무단 훼손과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주 여산골프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시유지 임야 2만 2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해 중장비 이동 통로로 이용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하늘 다람쥐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 흔적이 65곳 확인됐다며 22곳을 확인한 환경 영향 평가서는 부실 조사를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시유지 훼손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공동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릉시가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보조를 맞춥니다. 강릉시는 ITS 세계 총회 유치의 중요 관문인 오는 6월 현지 실사와 9월 평가회에 대비해 어제 유치위원회 현지 점검 회의를 열어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개선점 등을 제안서 발표와 현지 실사 준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한근 강릉시장은 다음 달 초 호주를 방문해 ITS 세계 총회 유치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4월에는 국토부 차원에서 아시아권 국가를 방문해 유치 홍보전을 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